안녕하세요. 6월 28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일단은 뭐 제가 월요일 날은 쉬었고요. 수요일 날입니다. 앞으로 제가 매주 수요일 날만 할게 될 것 같아요. 월요일, 그동안은 월요일, 수요일 했었었는데 뭐 요번 주 비롯해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시황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뭐 물론 제 것만 보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죠. 제가 지난주에도 좀 약간 초반부터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죠. 어려우시면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좀 쉬어보시란 말씀도 드렸고 현금 비중 조금씩 좀 늘려보시란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6월 말 이제 분기도 아니고 반기 말이잖아요. 반기 말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정산하고 싶어 하는 차익 매도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시장을 이끌었었던 외국인들의 매수 탄력도가 훅 떨어지고 매도가 나오니까 시장이 좀 밀리고 지수도 밀리고 그동안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었던 대형주들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증권회사 직원들도 요새 좀 많이 지치고 힘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테마 장세에 이렇게 특화되어서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장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트렌드를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장기 소외주들 저기 처박혀 있다가 쳐다도 안 봤는데 갑자기 뭐 테마주를 엮이면서 막 급등하는 상황, 요런 상황에 나오는 종목에 물려있지 않고서는 또 첫날 막 이렇게 추격 매수해가지고 용감하게 따라가지 않았다라면은 지금의 그런 시세를 좀 누리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좀 낙폭과대 쪽에서 테마주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까지 막 돌아가면서 한 바퀴씩 다 올라오는 걸 보면은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도 좀 그런 느낌이었었고 너무 테마 쪽 개별주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서 거의 뭐랄까요, 시제처럼 누워있던 종목들한테도 한 번씩 좀 살려줄 수 있는 기회, 팔고 떠나갈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부분들을 주는 시장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 약간 좀 끝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개별주 급등세라든지 테마주가 좀 세게 움직이는 장세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올라와 주면서 뭐 죄송합니다. 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뭐 느낌적으로는 조금 뭐 약간 좀 지쳐있는 흐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응축되기보다는 많이 분산됐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모아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7월로 넘어가면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죠? 실적 시즌이 되면 이제 실적에 걸맞게 또 뭐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올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종목 실적도 별론데 테마로 너무 올랐다라든지 좀 터무니없이 올랐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밸류를 깎아내리기 시작할 테고, 뭐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뭐 주가가 안 올랐다 이런 종목들한테는 뭐 다른 평가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실적과 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을 타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안정화된 종목들 위주로는 흐름이 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버슈팅된 종목들한테는 매물이 계속 나오는 흐름이 7월달, 뭐 8월달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조금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종목 숫자 줄이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분산해 놓고 아무거나 막 돌아가면서 가는 시장 아니고, 분산해 놓지 마시고 슬립화 시키시고 현금 좀 더 마련해 놓으시고 주도 섹터 안에서만 순환매 대응하시는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로 계속 좀 뭐 6월 말 뭐 7월 달까지 계속 좀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시장 좀 정리해 드리고 또 시장의 주도 흐름 좀 읽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 좀 대응 전략 드리고, 또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마지막쯤에 또 다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그동안 2차전지 반도체가 가는 동안 푹 쉬었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최근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현대모비스, 뭐 글로비스, 뭐 위아 뭐 이런 것들 올라오고 부품주 중에서는 화신이랑 만도 이런 것들 좀 힘을 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 외의 부품주들 중에서 뭐 테슬라 향이 강하지만 뭐 명신산업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오늘 현대오토에버도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대차 그룹 안에서 조금 강한 흐름이 좀 이어졌고 전기차 부품 쪽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뭐 최근 트렌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죠.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 반대로 2차 전지 좀 많이 약화되고 있었다. 오늘 보시면 대형주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뭐 LNF,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G 화학도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좀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뭐 또 많이 빠졌죠. 거의 대부분의 좀 양극재 쪽도 많이 빠졌고 오늘 좀 리튬도 좀 빠진 것 같죠. 중소형 리튬 회사들도 좀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이쪽들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들. 뭐 2차 전지 쪽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이미 뭐 과다 경쟁 이런 부분을 뭐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주도력을 보여왔고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쪽들이 최근에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악화되고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수를 빼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꺾이지 않아야지만 그래도 좀 시장의 추세가 유지되는데 2차 전지 쪽들이 꺾여버리면 시장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조금 위축받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또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이따가 2차 전지 관련주들 한 번씩 다 차트 봐드릴 거긴 해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궁극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최근에 흐름 보시면 뭐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많이 리튬주들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니겠지만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쪽의 리튬 가격보다는 중국의 리튬 가격들이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거래되는 리튬 가격들은 계속 좀 하향 쪽 분위기였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니켈 가격도 줄줄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달 연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달 연속 양극재 수출 가격들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수출 가격들이 계속 빠지다 보니 이제 뭐 셀업체들이라든지 뭐 양극재 업체들 이런 쪽들이 지금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 단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특히 또 이제 반기 말에 그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드레싱이라도 볼 수 있겠죠. 차익 실현 욕구도 있겠고요. 뭔가 수익을 픽스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연결이 되면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양극재 쪽들의 가격이 수출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염두에서 보시면서 좀 체크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양극재 가격 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셀 가격 좀 싸지고 이러면 자동차, 전기차 업체한테는 호재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대차가 뭐 최근에 움직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들 오래 쉬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응축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현대차 뭐 20만 원대 올라선 모습이잖아요. 그렇듯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물량 소화와 에너지 확충, 그러니까 체력을 비축하는 기간이 다른 섹터들한테도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한테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2차 전지 흐름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쪽 본다라면은 일단 뭐 오늘까지 삼성전자 사야 이제 분기 배당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시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 요런 뉘앙스입니다. 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삼성전자 쪽으로는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봤을 때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좀 적자라고 보고 있죠. 근데 뭐 그 적자 폭이 생각보다 덜하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도는 소문으로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요번 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더라. 이게 좀 최근의 시장 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들린 얘기 보면은 뭐 이거 갖고 이제 괜찮다라고 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실적은 조금 아니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대형 주단에서 그렇고 대신에 오늘 반도체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뉴스 나오는 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산단을 좀 더 2년 정도 더 앞당겨 가지고서 이제 빨리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시스템 쪽들도 좀 살짝 움직임이 있었고 장비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정 장비주들도 조금 오늘 움직임이 살짝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뭐 후공정 업체들 다 셌었죠. 기본적으로 오세트 업체들하고 후공정을 좀 셌었고, 후반에 오면서도 조금 사실 시장 때문에 밀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막판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전공정 업체들 좀 갔고, 사실 어제 미국 시장 오르고 시간 외로 이제 엔비디아 빠지면서 이 부분이 살짝 부담이긴 했었는데 우리 시장을 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쪽에 수출 이제 막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빠졌던 상황이었었죠. 궁극적으로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로 실적 발표 있는데 아마 내일인가요? 네, 근데 시장 예상은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반응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갔고 우리도 이제 실적 시즌 이제 조금 다음 주부터는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을 이끌었었던 엔비디아가 또 그런 이슈 때문에 시간에서 좀 빠졌는데, 뭐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조금 반도체 섹터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국내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기반으로 봤을 때 뭐 그동안 쉬었던 장비들도 좀 움직였고, 후공정들 뭐 패키징 쪽들은 계속 가고 있는 분위기죠. 그 안에서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상대적으로 견제했던 종목들이 이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최근 시장 보시면 이제 의류 섹터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죠. 영업무역, 한세실험 많이 가고 있는 상태고, 뭐 어저께는 신발 쪽들도 화성 쪽들도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일단 이 의류 쪽들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일단은 견조하고, 그다음에 소비심리 지수도 상당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뭐 중국의 저번에 6.18 쇼핑데이 때에서도 의류 쪽들만 확장이 됐었던 모습, 미국도 이제 계속 뭐 시즌 맞으니까 또 움직임이 생기다 보니까 옷을 사고자 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의류 소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조사 내용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재고 소진이 계속, 기업들의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쪽이 건자재 쪽하고 의류 쪽이더라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건자재들도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꽤 많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류 쪽들, 이쪽도 재고 소진이 상당히 빠르더라라는 그런 기사. 오늘 아까 신문 기사 보니까 기업들 이제 뭐 기업 실사 지수잖아요. 그 BSI 같은 경우 보면 좀 괜찮아지더라. BSI, BIS 왜 갑자기 헷갈리죠? 잠깐만요. 제가 아까 수치를 좀 봐놓은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수치가 아까쯤에 봐놓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어디지? 기업 실사 지수 하고 쭉 봐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어디 갔지? 더 앞에 있나? 잠시만요. 왜냐면 이게 기업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망, 체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수치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소비심리 지수도 지금 미국 보시면 소비심리 지수가 지금 100이 넘었고 100.7 나왔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3.5까지 지금 6월달 거는 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소비심리 지수가 지금 100을 넘어간 거. 이거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 죄송해요. 미국도 고점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나라도 22년도에 그때 5월 달 이후로는 또 이제 처음으로 100 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기업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94.2 정도? 네, 요 정도까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제일 빠졌을 때는 더 뭐 84, 막 86, 막 이랬었는데 지금 한 94대까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시장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중국 때문이기도 한데, 중국이 이제 5월 제조업 이익치를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예상 좀 하회하는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좀 7월 정도는 돼야지 조금 중국도 이제 재고랑 이제 출고 가격 조정 끝나면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제조업 이익들이 한 7월은 돼야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조업들 안 좋네 아직도,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뭐 화학주들 뭐 다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롯데케미칼 또 빠졌고, 대한유화 빠졌고, 뭐 금호석유 빠졌고, SKC 빠졌고, 이런 식으로 화학주들, 뭐 최근에 하나솔루션들도 많이 빠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는 그런 화학주들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는 상태고, 사실 근데 중국의 부양책 얘기만 나오면 반등이 빠르게 나오긴 하는데, 뭐 지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중국 관련해서는 화학주들이 가장 좀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바닥을 논하기 어려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바닥인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는 바닥인 것 같은데, 뭐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뭐 실적에서는 뭐 멀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 이슈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NCC 업체들의 흐름을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 뭐 물론 정유 쪽들도 지금 많이 안 좋죠. SOL도 안 좋고, SK 이노베이션 또 증자 때문에 안 좋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정유 쪽, 화학 쪽 이런 쪽들은 결론적으로 일단 좀 중국에 좀 많이 지표에 많이 뭐랄까요, 의존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바닥을 잡았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잘 올라온 게 이제 조선주하고 기계, 그죠, 전력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더 강한 룸을 보기보다는 좀 상단권에서 조금 박스권 움직임. 그래도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룡전기 이런 쪽들도 강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쪽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때 지난주에 두산 마켓 같은 경우도 뭐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바란스를 잡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기계, 조선 쪽들, 전력선 쪽 이런 쪽들은 수주 이슈하고 실적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단에서는 조금 견조한 흐름인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철강, 화학, 정유 이런 쪽들이잖아요. 이런 쪽들은 약간 나중에 이제 중국의 시황 좀 돌아가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중국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부양책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양책을 강하게 쓸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다. 하지만 좀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챙겨봐야 되겠고, 뭐 유럽도 안 좋고 계속 물가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글로벌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만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6월 말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7월 달, 8월 달은 뭐 아시다시피 뭐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때 되면 또 시장이 또 소강 상태로 접어들거든요. 그때 맞춰서 뭐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변동성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주가가 실적에 부합하나, 이 부분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보면은 너도 나도 테마주 양산을 막는다고 뭔가 기업에서 뭘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그 부분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나 뭐 하겠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테마주의 양산을 막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막게 보겠다라는 그런 규칙들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소비심리 지수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류 섹터주들이 최근에 달려가고 있다. 영업무역 한셋이라고. 근데 이것도 오늘은 잠깐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특징이었던 건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 오늘 페이 관련주들 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뭐 다날 뭐 이런 것들 다 급등했잖아요. 모빌리언스, 상가가오. 그래서 일단 페이 관련주들. 최근에 뭐 유튜브 쇼핑 관련해서 뭐 카페24도 많이 날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순간순간 테마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벌떡벌떡 올라오는데 이게 따라가는 벌떡일지 팔아야 되는 벌떡일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조금 그런 관련주들은 좀 너무 테마 강하게 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물려 있었던 종목들이라면 저항대가 오면 비중을 조절하거나 매도했다가 다시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전략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도 테마가 아니다라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인 테마를 움직였던 것들이 뭐 의료기기, 뭐 영상기기, 뭐 그런 쪽들이잖아요. 헬스케어 막 이런 쪽들이고 뭐 뷰티, 미용기기 이런 쪽들이었었는데 이쪽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약간 조금 오늘 뭐 루닉 같은 경우 고점에서 밀리는 것만 보더라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뭐 미용 의료기기들도 좀 많이 갔고 최근에 그때 후발로 제가 이루다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루다도 그 다음 날서부터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후발주들 흐름까지도 다 이제 뭐 1등 말고 2등 말고 3, 4, 5, 6등 막 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동은 아나텍 같은 종목이 정말로 장기 소외주였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빵빵빵빵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진단 쪽에서 보시면 뭐 아이센스 이런 쪽들도 좀 강했고 그다음에 뭐 마크로젠 이런 것들도 최근에 조금 강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그 부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장기 소외돼서 저기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고 숨을 쉬고 있었던 종목들까지도 다 올라오는 흐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흐름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고 있어서 관련주들 안에서 진짜를 찾아내고 그 진짜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 최근에 보시면 AI 인공지능 쪽으로 뭐 신테카바이오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것도 엄청 많이 빠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트렌드가 장기 소외주들의 테마에 엮어서 급등하기, 뉴스만 나오면 급등하기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PI 첨단 소재도 옛날에 매각하려다가 못했었는데 요번에 매각되면서 장중에 엄청 급등했는데 결국 또 마이너스로 끝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주도적인 테마가 아니라면은 이슈 뉴스가 나왔을 때 그 기업 가치와 무관한 뉴스라든지 내지는 뭐 단발적인 뉴스다라면은 항상 트레이딩, 차익 매도 이런 쪽으로 좀 대응하고 다시 좀 숨고르고 난 다음에 제대로 보는 전략이 좀 맞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좀 주요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꾸준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견조했다. 2차 전지 좀 조정받았다. 그다음에 개별주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 차익 실현 매도 나왔다. 그다음에 그동안 올랐던 조선 기계주들 좀 주춤하면서 눈치 봤고 전력기기 좋았다. 이렇게까지 조금 뭘까 뭉뚱그려서 봐드린다면 섹터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화학주도 왜 빠지는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 말씀드렸고 6월 반기 결산과 관련돼 있는 매물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환율도 지금 약간 오늘 많이 강하게 올랐죠.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도 상당히 강합니다. 외국인들도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시총 대형주들은 좀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채워서 지수 끌어올렸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종목들한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의 시장 주도력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자동차도 오래 쉬었던 만큼 지금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 현대차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도 사실 지금 미국에서 SUV보다는 뭐 G70, G80 이런 쪽들이 조금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2차 전지 쪽들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도 좋은 것들 좀 몇 개 있었죠.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주 받고 출중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지금 에코앤드림 요거 조금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이따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요거 좀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뭐 엔캠도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섹터가 다 안 좋은 건 또 아니고 그 안에서도 또 나름의 다른 종목들 후반에 코스모신 소재도 조금 약간 반등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에서 좀 일부 반등이 나오고 또 일부는 또 다시 조정받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뭐 최악이지만 더 크게 빠지지는 않는 국면까지는 일단 좀 온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좀 몇 종목은 이따 좀 봐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대응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차트 한번 보면서 시작할게요. 일단 코스피 뭐냐? 네, 코스피 보시면 뭐 차트 분석은 뭐 3개월만 배워도 다 알 수 있다고
댓글에 써 있던데 뭐 그렇게만 알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그어드렸던 저항대 2600선 부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돌파가 안 되고 밀렸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21선이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꺾이려고 하고 있다.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꺾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뭐 이거 두꺼워. 잠시만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선이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플랫하게 가다가 살짝 올라가려다가 지금 살짝 여기서 이 21선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요 밑으로 내려와도 괜찮아요. 빨리 올라가 주면 되는데 이 주가가 내려와서 놀다가 빨리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이게 못 올라가고 되밀렸을 때는 얘도 꺾인다라는 거죠. 그죠? 21선도 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그죠? 2600선을 다시 강하게 돌파해 주냐 마느냐가 시장 전체 추세에서는 좀 중요하다.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 외국인이 사줘야 되겠죠. 이거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을 강하게 다시 사줄 수 있느냐가 지수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꺾여가고 있고 2600선에 저항이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여기 지지를 받았죠. 그죠?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잘 유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한 2550선 정도 말씀드렸죠. 지지선 2550선 정도. 네, 요거 좀 강하게 지지선인데 지금 어느덧 올라와서 여기 2550선에 61선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제 지지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2600선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가 조금 뭐랄까요, 터닝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봐주신다면 거의 한 25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2580이 약간 좀 터닝 포인트, 지지선은 2550. 그다음에 여기 위에 2600선. 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되돌리려면 또 힘이 필요하니까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느냐, 지수 돌리는 거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느냐, 2차 전지를 사느냐, 이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지수가 좀 조정받는 거에 여기 보시면은 6월 12일 날 고점 찍은 뒤로 굉장히 계속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네,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사이 동안에 대박주들이 났거든요. 여기서 테마주 대박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쉬고 조정받는 동안에 테마주 대박 장세가 났었는데 다시 또 테마주 대박 장세가 수그러 들어야 또 대형주 가는 장세가 나오니까 일단 하단은 2550선 정도 지선 생각해 놓고 2580선 지수 회복하는지 확인하시면서 시장 추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여기서 보이시죠? 900선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진 뒤로는 여기 계속 윗꼬리 달면서 못 넘고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최근 흐름상으로 봤을 때 880선 정도를 강하게 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좀 추세 돌리려면 한 880선 정도, 네, 한 880선, 네, 이거 회복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아시다시피 이제 860대, 그죠? 여기가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괜찮은데 박스를 이탈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힘들어져요. 아시잖아요. 시장 좋을 때는 그냥 기다리면 안 갔던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잘 가던 종목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코스닥도 21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맞고 계속 내려오고 21선 안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21선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한 875
805 이상, 네, 그 정도 돌파하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하방으로는 뭐 860선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거에서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지수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좀 볼게요. 2차 전지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게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 종목이 좋네 나쁘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눈에 띄는 저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눈에 띄는 저항 80만 원 부근이 눈에 띄는 저항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저희 보통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세 번 정도 저항이 생기면 다시 네 번째 도전했을 때 못 넘어가면 당분간은 못 넘어간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들이 다 지금 분산이 되어 있고 다 풀려 있습니다. 여기는 수렴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어서 수렴이 된 상태 속에서 쭉 갔던 상황인데,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쭉 분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분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리바운딩하고 실패하고 또 내려와서 지지받고 리바운딩 했는데 또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놓고 본다라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21선 지지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61선 지지를 받잖아요. 지금 여기 다시 또 21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다시 또 여기가 내려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던 종목은 더 내려오면 솔직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이 종목을 좋게 보셔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내려오고 양봉 나오고 외국인 돌아오고 이런 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 80만 원 부근의 강한 저항대를 염두에 두시고 뭐 트레이딩 내지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지난번에 여기 50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으니 뭐 50만 원 부근이 당연히 지지선이 되겠지만,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내려와도 60만 원대 초반 정도 이하로 내려오면 추세상으로 좀 좋지 못하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에코프로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도 제가 좀 안 봤는데, 수급은 지금 보시면 이제 연기금 좀 매도하고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죠. 개인들은 좀 조정 받으니까 들어가고, 사모펀드는 그동안 사다가 조금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막 출중하게 많은 거는 아니라서 지금의 하락을 조금 추세상의 조정으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다시 들어온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LLF 같은 경우도 약간 추세가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지금 60일선도 꺾였고 20일선도 꺾이고, 지금 꺾여 있는 21선, 61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 요거 꺾여 있는 거 다시 회복 못하면 계속 반등할 때마다 매물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극재가 2달 연속 수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양극재 업체들은 그 소식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2달 연속 떨어졌으면 당연히 실적에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는 뭐 7월, 8월 달 부분에서 그 부분이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갔지?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61선, 21선 반등 실패하고 깼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는 뭐 이 가격대 한 22만 원 부근? 네, 이 부분 지지형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또 반등할 때 24만 원 위로 못 올라가면 또 힘들어지니까, 요거는 그냥 뭐랄까 많이 오르고 시세가 난 종목,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평선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안 되고, 적어도 20일, 60일선에 위해서는 버텨줘야지만 된다라는 점. 안 그러면 이거 다시 또 모양 만들려면 좀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에코프로 계속 나오고 기관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LNF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랑 기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만 사고 있는 상태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이 다 그렇고, 포스코 퓨처햄
네, 요거는 아직 추세 살아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좀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그룹주 최근에 포스코 DX도 시세 엄청났죠.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 포스코 DX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계속 호재 나오면서 주가를 이끌고 또 지금 포스코 홀딩스 좀 바닥에서 좀 운동들을 하다가 오늘 조금 조정 받았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 처음 이제 조정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좀 많지가 않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추세상에서 아직 60일선, 21선 우상향이고 살짝 내려온 상태라서 빠르게 전환만 해준다라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은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이런 쪽들은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일단 지금 상태 속에서는 양극재, 음극재를 떠나서 뭐 추세 흐름은 뭐 그래도 얘가 좀 그나마 좀 잘 버텼다. 오늘 LG화학도 이것도 약간 좀 느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21선, 61선 약간 꺾일랑 말랑 하고 있고 그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72만 원대, LG화학도 72만 원대 강하게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잘 아시죠? 이게 조금 아직 이르긴 해도 이렇게 원형 천장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LG화학도 72만 원 복귀 빠르게 안 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가격대는 지난번 저점권이 되겠습니다. 한 60만 원 부근 정도 네,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60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 62, 3만 원 부근, 63만 원 부근에 여기 갭 하나 있잖아요. 요거 살짝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한 63만 원 정도 지지력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하면은 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에헤. 네, 요것도 비슷하죠. LG화학이랑 비슷하죠. 지금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60일선 우하향 하려고 그러고 그걸 또 21선이 데드 크로스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제 기억에는 60일선하고 21선이랑 데드 될 때 60일선이 우하향 전환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주가도 많이 빠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60일선이 완전히 이렇게 꺾여서 하향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회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53만 원 부근에 단기적인 좀 지지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57만에서 58만 원 강하게 돌파 안 되면 좀 리스크 관리 좀 살짝 해보면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거 중에서 좀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하나기술은 뭐 월등하게 지금 잘 가니까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 아까 보다 보니까 네, 요게 조금 괜찮더라고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고점이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조정 세게 받고 반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요 종목은 4만 5천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4만 원이 지지선이다라고 이렇게 좀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장중에 보다 보니까 수급이 그래도 2차 전지 쪽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에코앤드림은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더라고요. 특히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요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태 흐름 속에서 4만 원만 안 깨면 추세를 조금 더 연결시켜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옛날에 ENDD잖아요. 이름이 에코앤드림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래서 추세는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번 차트 보다 보니까 여기 눈에 걸려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기술 너무 많이 갔고 그다음에 코스모신소재는 아까 바닥에서 좀 올라왔었고 그래서 2차 전지 좀 주요 종목들을 조금 봐드렸고 사실 뭐 이수 스페셜티 요것도 이건 너무 좀 앞에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기 30만 원 부근이 일단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게 깨지게 되면 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고체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랑 니켈 이쪽은 전체적으로 원래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아까 기사 보면 뭐 구리가 부족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니켈이랑 아까 말씀드린 리튬은 중국에서는 많이 빠졌다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간 빠지고 있는 분위기였다. 조정이었다는 분위기.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극재, 구리 동박, 첨가제 뭐 이런 전해액들도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데 뭐 리포트들은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또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걸 믿으면서 차트가 무너지는데도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엔캠이 조금 미국 증설 이슈 나오면서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장중에 흐름 좋았다가 지금 61선이랑 21선 맞고 지금 좀 조정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선조정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65,000원 정도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61선, 21선이 좀 살짝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이 꺾이기 시작한 거를 돌파해야지만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적어도 72,000원대 이상 올라가서 여기 75,000원대 이 저항대를 거래 실어주면서 돌파해주면 엔캠도 좀 변화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2차전지 많이 빠졌고 개인 투자자분들 2차전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좀 봐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조금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을 때 제가 코롱인더하고 펄어비스 요거 두 개 정도는 좀 차트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코롱인더가 그 다음날 급등을 했었고 펄어비스는 어제 급등을 했었죠. 요 두 종목도 한번 분석해드리면 근데 코롱인더는 아시다시피 뭐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나 화학 이런 걸로 좀 빠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자재료 쪽들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날도 말씀드린 대로 아라미드 쪽 요거 쪽들 증설 효과를 보려면 이제 내년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주 자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인더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더 들어오면은 네. 네, 좀 더 들어오면은 한 5만 원 정도 네,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단기 호흡으로는 절대 안 되는 종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길게 보시면서 이 아라미드 효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수준까지를 계속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장대 양봉이 한 중간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죠? 한 요 정도까지 여기가 딱 지지선이거든요. 한 5만 원 정도가. 그래서 코롱 인더는 뭐 5만 원 언더권에서는 뭐 매수를 해서 길게 보셔도 되고 여기서 5만 원 안 깨고 잘 버틴 다음에 양봉 나오고 수급 개선되는 효과를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서 조정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뭐 길게 보시면 아라미드 효과까지 생각하시면 멀리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종목이라서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붉은 사막 내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8월 달에 아마 영상 공개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예전부터 설명드릴 때 49,000원 강하게 돌파하면 오히려 그때 긍정적으로 좀 봐주세요 말씀을 드렸었고 뭐 최근에 이제 사부작 올라왔고 어제는 뭐 소니와의 협업 관련한 이슈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죠. 오늘도 아랫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 가든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이 이 허리 이하로 잘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로는 52,000원을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52,000원이 안 깬다라면 추세 계속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 흐름에서 조금씩 개선세 보인다라면 1차적으로는 여기 딱 눈에 보이는 63,000원이잖아요. 여기 부근까지 1차 목표. 여기 뚫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급락했던 요 순간까지를 한 연말 연초까지 해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9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뭐 요 정도까지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최근에 뭐 연기금이 계속 이제 사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죠. 이게 좀 수량으로 보여주는데 금액으로 보여드렸어요. 아까 그 세팅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또 누가 바꿔놔가지고 여기 수량 보이시죠? 계속 투신이랑 사모펀드랑 연기금이랑 사고 있는 거. 오늘은 뭐 외국인 계좌로 좀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하다. 오늘 보니까 무슨 액션 스퀘어 그것도 장중에 정말 와 뭐 저렇게 빠진 종목이 있냐 싶을 정도였는데 다시 급등하는 것처럼 많이 빠진 종목들이 뉴스만 나오면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최근에 뭐 넥슨 게임주도 많이 잘 갔잖아요. 그러다시피 게임주들도 뭐 계속 저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게임주들 중에서 제일 못 간 게 이 종목이었었고
뭐 그런 상태 속에서 좋아질 개연성도 큰 종목이 이 종목이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자동차 좋았죠. 뭐 모비스, 위아, 글로비스, 현대오토 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이었었고, 현대차 그룹이 아닌 것 중에서는 뭐 제가 항상 좋게 보는 종목 중에서 이제 화신 계속 이제 고점 뚫고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히 16,000원 이하로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자동차 흐름 보면서 계속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지금 상태 속에서는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17,000원을 계속 좀 안 깨주면 더 좋겠다. 대신에 추세상으로는 16,000원 기준으로 화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좋겠고, 만도도 조금씩 달라지는 흐름이 나오죠. 오늘 뭐 아시다시피 오늘 뭐 같죠? 칩셋 미디어 이런 거죠. 반도체 중에서 이제 자율차, 자동차 전장 쪽도 움직임이 있는데, 만도가 정말 예전에 기업 분할한다고 그러면서 엉망진창의 주가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을 꾸준히 올려오면서 이제 이평선 저항대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5만 여기 3,000원 부근 딱 저항대잖아요. 그죠? 여기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돌파 시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돌파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접어서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력 확인하고 다시 갈지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직전 고점인 여기 57,000원 부근에 또 그때 여기 저항대 그거 드렸잖아요. 궁극의 목표치는 여기잖아요. 67,000원. 여기까지 일단 좀 보는데 어쨌든 간에 만도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화학주 많이 빠져도 금호석유는 조금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금호 타이어도 아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꽤 괜찮게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타이어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챙겨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먼저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 지금 보이시죠? 만도도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올라오면 57,000원, 그 다음에 67,000원 여기까지 1차적으로 추세 목표 세워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만도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박스 흐름 보이다가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여기 이 박스 하단부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하단부 저항이 57,000원이니까 그걸 다시 뚫어줘야 옛날 박스 상단부 쪽인 67,000원 부분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도는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겠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사고 다시 이제 연기금, 투신, 보험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도도 수급 개선이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는 좀 챙겨서 보시고요. 뭐 눌림목은 항상 활용하시고 5만 원대, 5만 1,000원, 2,000원 뭐 이 정도 가장 강한 좀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부품주 중에서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요 MS 오토텍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이게 저항대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좀 저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요 종목도 차량 경량화 요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되게 조정 오래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종목도 저 원래 잘 안 보는 종목인데 아까 조금 차트들을 보다 보니 뭐 수급을 보다 보니 좀 눈에 띄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도 요 거래가 막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5,000원짜리인데 거래가 저 정도면 많은 종목은 아닌데 21선이 꺾여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61선은 일단은 좀 우상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61선 부근인 5,800원 부근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거래가 실려주면은 그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5,600원대에서 지지만 받아도 21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좀 보는데 거래량이 조금 딸리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좀 차트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좀 이제 좀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들어서 조금 봤어요. 기관은 전혀 매매가 없는데 외국인 계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흠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이쪽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바이오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는 잘 가는 건 되게 잘 가잖아요. 뭐 메지온이나 그다음에 LNC 바이오 이런 것들은 꾸준히 가고 최근에는 뭐 의료기기 쪽에서 뭐 루닛이 뭐 이렇게 이렇잖아요. 지금 루닛 오늘 뭐 음봉 나왔어도 뭐 아직도 뭐 올라간 거에 비하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수렴이 된 상태 속에서 가다가 여기서 또 터치하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격도가 이렇게 최다가 되다 보니까 이평선 이격도가 최다가 되다 보니까 이격도를 이제 줄이는 조정이 들어오는데 뭐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지만 여기서 사신 분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아마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 12만 원 부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종목이 계속 가려면은 적어도 여기 한 16만 원대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추세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많이 분출됐고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으시니까 보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후발로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았죠. 이미 뭐 의료 미용기기 갖고 의료기기 갖고 헬스케어 많이 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쪽들도 많이 갔고 뭐 마크로젠 뭐 그다음에 이노센스 뭐 이런 것들도 갔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뭐 오만 거 다 갔던 것 같아요. 진단 쪽들이랑 뭐 의료기기 쪽들은 그런 것들 다 좀 따라가는 흐름이었고 루닛, 뷰노, JLK 요게 세 개가 요쪽 대장이었었잖아요. 최근의 흐름에서 루닛, 뷰노, JLK 예, 요런 쪽들 대장주들의 흐름 보시면서 후발주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뭐 워낙 테마주라서 이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가 너무 테마주잖아요. 이거를 과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여기서 사서 물려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여기서는 진짜 사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날 처음 고개 들 때 운 좋게 잘 골라서 사신 분들은 아마 대박 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윗꼬리도 많고요. 윗꼬리도 길고 근데 거래량은 또 늘지는 않았어요. 윗꼬리는 긴데 거래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세를 뭐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일단은 한 18,000원 정도 네 지지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봐도 뭔가 좀 세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기는 한데 뭐 아무튼 증권 쪽에서 들어와서 단타를 많이 치고 나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기타 법인도 좀 매수세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개인 계좌로도 사서 좀 매도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인데 작년에도 그 타액으로 혈당 측정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가다 말고 꼼짝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는 거 보고 그게 뭐 회사 측에서 뭐 발표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수치적인 부분을 발표하면서 그게 좀 약이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종목 갖고 있고 싶네요. 진짜. 아무튼 뭐 이런 거 가다 보니까 뭐 다른 뭐 혈당 측정 관련해서도 좀 많이 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전에 인터로조라고 이게 눈에 콘택트 렌즈잖아요. 콘택트 렌즈인데 뭐 중국 쪽에 소비 늘어나고 뭐 칼라 렌즈 막 잘 팔리고 이럴 때 되게 잘 갔었는데 되게 못 갔는데 지금은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인트로조 같은 경우 2만 원대 한 중반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제가 지금은 회사 내용도 잘 모르고 안 알아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예전에 이 회사가 렌즈를 눈에다 끼면 눈물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인슐린을 공급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연구를 했었는지 그때 연구가 다 끝났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허가가 안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못 사용한다고 그랬던 걸 들었었거든요. 그 뒤로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봐가지고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혈당과 관련해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본다면 뭐 이오플로우드 뭐 인슐린 패치 막 이런 쪽들이잖아요. 이것도 헬스케어 쪽에서 만약에 그와 관련된 기술이 또 뭐 괜찮다라지는 또 내용이 뭔가 업데이트가 있다라면은 뭐 다른 흐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좀 관심 종목에는 넣고 봐도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상태죠. 보험 쪽도 계속 사고 외국인 계좌로는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원래 뭐 이 회사가 렌즈만 가지고도 기업이 괜찮다 보니까 추세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약간 밀리면서 60에서는 깨려고 하더니 다시 치고 올라왔길래 제 눈에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한 번 더 하이하면은 이제 고점 여기 보시는 대로 38,000원 부근 강하게 돌파하면 다시 또 한번 시세를 좀 분출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요. 이 종목도 거래가 막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도가 높다기보다는 이 종목 계속 업데이트하는 증권사가 있는데 요새는 내용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뭐 VT GMP 같은 경우가 뭐 니들샷인가 그 화장품 때문에 엄청 많이 갔잖아요.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코스맥스도 많이 가고 이거 다 미국향이에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다 미국에 있는 공장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뉴스 나오면서 또 많이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미국의 소비 심리가 많이 살아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의류주들도 한세나 영혼도 다 미국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향인 것들 위주로 또 소비주들도 가는 거예요.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화장품도 만약 뭐 그 원래 사실 그 니들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TNL이 이제 기관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많이 갔었다가 쌍고점 찍고 그죠? 여기 쌍고점 만들고 그죠? 지금 조정했는데 다시 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약간 느슨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VT GMP 요게 또 지금 최근에 좀 대장인 거고 여기도 좀 이격이 세다 보니 또 역시 여기도 직전 고점에 다다르다 보니 매물이 좀 나왔던 상태인데 이 종목은 또 얼마나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리들샷이라는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저는 안 발라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에 사모펀드랑 투신 위주로 많이 샀더라고요. 어제 연기금은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 조금 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히트작이 있는 기업들, 중소형 회사들, 그다음에 OEM, ODM 회사들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 말고 이 종목이 좀 전 잘 뭐랄까 오래 지켜봤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이 종목은 예전에 좀 한가락했었거든요. 나파스도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의 원조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잘 사용을 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에서도 얼마 전에 막 이렇게 대원제약이랑 삭센다 그 살 빼는 거죠. 그거를 뭐 패치 형태로 만드는 걸 같이 연구한다 막 이래서 나중에 길게 보면 좋아질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 잠잠하더라고 주가가. 근데 이제 워낙 이쪽 계통이 잘 가다 보니까 최근에 좀 바닥치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60일선이 우하향하고 있어서 요거를 이겨내려면 조금 한 달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그게 아니려면 주가가 급등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 회사도 변화가 시작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뉴들이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런 뉴들을 찾다 보니까 보여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주가는 좀 많이 빠졌고 실적도 좀 상당히 지금 막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테마가 아니면 좀 힘들다 내지는 좀 실적이 좋아지는 걸 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 3만 원 부근에 그때 돌파 시도하다 실패하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여기가 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라면은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진단 쪽 뭐 뷰옥스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갔잖아요. 뭐 치과용 의료기기도 많이 가고 뭐 미용용도 많이 갔죠. 아까 말씀드린 뭐 뷰노, 제일케도 많이 갔는데 뷰옥스가 요것도 치과용 영상이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쪽들. 근데 요것도 갈만한데 못 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역시 이 회사도 거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거래가 없어가지고 야 이렇게 거래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래가 없어요. 오늘도 27,000주가 거래량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가려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까 그 바운드리에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차트를 좀 체크해 봐 드렸어요. 뭐 요거는 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를 좀 체크해 봐 드렸고 그 최근에 주도주류에 있던 종목들이어서 근데 아무튼 뭐 올라가면 여기 쓰리봉이잖아요. 이 종목도 여기 44,000원, 5,000원 부분에 쓰리봉이니까 이 부분이 타겟 목표가가 되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여기 38,000원 부분부터 강한 좀 저항대가 있으니까 장기 보유하셨거나 물리셨던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뭐 누가 봐도 반도체인데 네. 요게 최근에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두산 테스나 올해보다 내년 실적 좀 많이 좋고 그다음에 두산 쪽에서 투자도 좀 많이 하고 뭐 요런 얘기들 그래서 기관들도 계속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랑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외국인은 좀 팔고 있긴 하지만 보험권이랑 그래서 최근에 좀 기관들이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후공정 쪽이죠. 항상 반도체는 후공정 쪽. 오늘 나온 뉴스상으로는 그냥 좀 전체적인 장비 쪽들도 좋긴 했지만 후공정 쪽. 그래서 이때 두산 테스나도 좀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평선들이 조금 벌어져서 이격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4만 원만 안 깨면 좀 시장 분위기 볼 필요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뷰 유지해서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고 뭐 두산 테스나 최대 저항대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 돌파해야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니까 좀 참고해서 이거 좀 보시고요. 뭐 지금 시장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요런 쪽들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뭐 리노공업도 좀 가고 파크 시스템 뭐 이런 쪽들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쪽들의 흐름을 좀 중심 있게 보시되 최근에 보니까 뭐 어부부 반도체 그다음에 사이맥스 오늘은 좀 장비 쪽들이 올라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좀 앞당긴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유진테크도 비슷하죠. 테스나도 그렇고 유진테크 이렇죠. 그다음에 사이맥스는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인데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살짝 터닝하려고 준비하는 신용? 뭐 실질적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약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여기 15,000원 좀 강하게 돌파해 줘야지 뭔가가 생기겠다 싶은 수급도 별로 없어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그냥 느낌만 좀 보시라고. 이것도 진짜 안 보던 건데 최근에 보시면 뭐 네페스 아크 막 이런 식으로 장기 하락주들 막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하락, 장기 소외주들이 최근 시장의 트렌드인데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그냥 불끈불끈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니까 뭐 오늘은 좀 장비 쪽에서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냥 테스나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보고 있던 종목 중에서는 이게 조금 아까워요. 어제 좀 조정받을 때 기회다 그랬었는데 오늘 그냥 바로 올라 버리더라고요. 코세스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추세 계속 좀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16,000원대 저항만 돌파되면 더 갈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코세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지노선 14,000원으로 생각하시고 예, 좀 추세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여기 14,000원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겠다. 거래량이 워낙 좋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추세적으로도 여기 직전 여기 보이시죠? 여기 16,000원. 여기 꼭지만 넘어가면 좀 다른 흐름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 뭐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6,000원을 또 못 넘는다 그러면 매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넘어가면 다시 재매수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하여튼 외국인 매수세가 좀 투신권이랑 함께 좀 세게 들어왔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너무 종목이 많아서 뭐 안 갈 것 같다가도 가고 갈 것 같다가도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뭐 그동안 DDR5 뭐 대덕전자 뭐 아비코전자 이런 것들 계속 좋다고 말씀하잖아요.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쪽들이 다 시세가 내는 것들이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HBM을 조금 확대할 얘기 나오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요거 수혜주다라고 그러면서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뭐가 수혜주다라고만 하면 그냥 반도체 쪽들은 쭉쭉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후궁종 쪽, 미세공정, 패키징 쪽들, HBM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좀 좋다. 왜냐면 지금 HBM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봐도 전체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돼요. 한 2%?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늘려지면 결국은 이거 관련주들이 캐파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HBM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칩 하나에다가 다 때려박기는 이제는 기술력으로 안 된대잖아요. 그럼 여러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쌓고 또 쌓고 연결하고. 그래서 후공정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HBM 관련주들. 그래서 계속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하이니스향 중에서 그냥 뭐 장비주 중에서 조금 추세 괜찮은 거 뭐 오션 브릿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약간 스크러버 이런 쪽들 중에서 뭐 GST, 유니셈 이런 것들도 흐름 좀 더 계속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같이 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고 종목들은 대부분 온 것들은 좀 봐드렸던 것 같아요. 예, 리노공업, 코세스, 파크시스템 이런 것들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뭐 기계주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전력 쪽에서도 보시면은 계속 현대엘렉트릭 그 다음에 재룡전기 이런 것들 계속 흐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좀 다 봐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아무튼 소비 심리 때문에 의류주들도 많이 가는데 조금 숨고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들은 좀 중국 지표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혼란스럽고 어렵고 너무 테마주고 너무 개별주기 때문에 다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눈이 뱅뱅 돌아서 저도 못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좀 쉴 때 리얼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을 다시 잡는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테마주 따라가려다 보면 분명히 물릴 것 같거든요. 새로운 테마주 이 종목 안 갔는데 이거 테마주 될 것 같아. 이런 종목 발굴해서 미리 사놓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 그리고 첫날 눈치껏 잘 따라가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에 너무 배합하지 마시고 왜 나는 저런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시장 트렌드가 안 맞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쉬면서 나한테 맞는 궁합이 맞는 종목이 내
눈높이에 부합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현금 비중 조금 늘려놓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6월 말까지 좀 약간 수익률 맞춰놓으려고 하는 매도세도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챙기고, 그다음에 7월 달은 결국은 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가의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은 약간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음식료 섹터주들도 뭐 밀가루 가격 내리네 그러면서 뭐 어쩌네 뭐 새우깡 가격 뭐 내리네 이러면서 뭐 음식료 섹터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쪽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매 유통주들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내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의 조정세 이 부분은 적어도 내년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뭐 요때쯤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전에 또 미리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좀 짚어드리겠지만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양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 그다음에 지수가 더 추가 상승하기위해서는 2차 전지로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요 부분 조금 챙겨 보시면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어렵고 어느 한쪽으로 좀 쏠려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말자 좀 말씀드리겠고요. 좀 중심을 잡고 내가 보유한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장기 투자했는데 망가진 종목들은 요번에 좀 되살려면 나오는 반등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비중 조절을 하셔놓고, 또 뭐 추세가 달아나면 다시 사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좀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저도 뭐 최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또 제가 오늘 말했던 종목들 보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또 뭐 리스크 관리를 하시던지 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추세를 좀 잘 따르시든지 하시라고 종목을 좀 많이 다 봐드렸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리고 고생하실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좀 봐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하여튼 뭐 펄어비스하고 NK맥스 요 정도가 좀 차트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괜찮았고, 만도하고 화신 요거 정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머지는 뭐 추세 때문에 다 이렇게 짚어드린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뭐 2차 전지에서는 에코인 드림도 조금 약간 수급이 괜찮아서 좀 짚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다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엔터나 콘텐츠 이런 것들은 조금 실적 발표까지 좀 보셔야 되거든요. 엔터도 이제 해외 공연 수익이 좀 줄었다는 이슈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잖아요. 콘텐츠는 뭐 최근에 횡령 사고 때문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니까 이쪽들도 조금 실적 발표 시즌에는 조금 확인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전체 섹터 다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